네, 안녕하십니까. 분말 재료 강의 담당 김정기입니다. 우선 저번 주에 제가 강의 마지막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험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요거를 제가 따로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일단 시험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되게 불편을 겪을까 봐 그거를 최대한 경감하기 위한 것도 있고, 그리고 이 수업이 지금 외국어 수업이고 제가 이 수업을 처음 담당했기 때문에 아마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감이 좀 없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드리고자, 네, 시험 관련 동영상을 따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 시험 기간의 경우에는 6월, 네, 잠정적으로 6월 말로 이제 결정이 됐고, 날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지금 일단 제가 6월 25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긴 했는데, 그 이게 다른 아시다시피 지금 비대면 강의 기간이 끝나고 기말을 일시적으로 닫혀야 되다 보니까 강의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,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뭐 코로나가 완전 종식된 게 아니다 보니까 거리를 좀 넉넉하게 둬야 되다 보니까 강의실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써야 돼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제 6월 25일로 날짜 잠정적으로 정하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다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요때 시험을 보게 될 거고, 그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전범위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, 네, 중간을 안 봤기 때문에 이 중간고사를 안 본 상태에서 기말을 보게 되면은 특정 범위를 찝어서 하기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범위가 부득이하게 좀 전범위를 시험 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 시험 범위가 이제 전범위가 됐을 때 어, 좀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은 일단 뭐 시험 범위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점수가 편차가 좀 생길 수도 있는 게 첫 번째 걱정이고, 두 번째가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험을 쳤는데 그냥 온라인 시험으로 보는 부작용보다는 차라리 전범위를 보고 대면 시험으로 봐서 똑같은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상대평가를 받는 게 좀 더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됐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고,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게, 제가 시험 문제 내는 스타일이 제가 작년에 조직학 수업했을 때 뭐 얘기 들어본 학생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이제 OX 퀴즈가 있고, 그리고 어, 단답형이 있고, 그리고 서술형이 있어요. 네, 이렇게 3종 세트를 다 내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중간고사, 기말고사 나눠서 치면 5, 5로 이렇게 내는데, 어, 아마 이번에 기말 하나만 쳐야 되기 때문에 점수 편별력을 좀 잘 내기 위해서 10점, 10개, 10개, 10개 이렇게 평소보다 한 두 배로 문제를 더 많이 낼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양해 부탁드리겠고, 근데 이런 식으로 내게 되면 이제 시험 시간이, 제가 작년에 카운팅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1시간이면 시험을 다 잘 봤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좀 양이 많으니까 요거의 2배에서 2.5배 시간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, 근데 이 수업이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은 외국어 강의예요. 그래서 자료들이 좀 다 외국어로 나가고 있죠. 시험 문제 역시, 네, 영어로 나오게 됩니다. 요거 참고 부탁드리겠고, 대신 답은 한글로 써서 내셔도 됩니다. 그래서 문제는 영어로 나가는데 답은 한글로 쓰셔도 된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어요. 네,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시험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되게 감이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특히나 분말 재료 같은 경우는 일단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. 뭐 분말 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정해서 후처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. 이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를 확률이 높은데,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수식은 계산하는 거는 없습니다. 네, 수식 계산하는 건 없기 때문에 시험 할 때 계산기는 안 가져오셔도 돼요. 그리고 주로 개념 위주로만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이 과목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제 각각 뭐 제조나 공정할 때 보면은 공정 변수들 있잖아요.
네, 공정 변수들이 이제 결과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요거는 그 제가 모든 파트에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.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뭐 사출 성형 같은 거 할 때 온도라든지 압력 있잖아요. 얘들이 점성에 영향 미쳤죠. 예, 점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같은 거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각각의 공정 변수가 그 뭐 결과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말 뭐 피드스톡 점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은 밀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관계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제가 이번 학기에 목표했던 강의 내용들은 어느 정도 강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. 그 한 가지 또 주의를, 뭐, 제가 첫 학기 같으면은 이게 강의, 뭐, 대학에서 뭐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올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건데, 이게 작년에 해보니까 이게 오히려 찝어주니까 그 형평성 문제가 좀, 으로 약간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. 그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 갈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어, 네. 요 갈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략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감이 오실 겁니다. 그 감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남은 우리가 이제 10주차 강의까지 진행이 됐죠. 이제 11, 12, 13주차까지 하고 나면은 11주차가 이제 후철이고 그리고 12, 13주차가 이제 적층제조인데 요까지 하고 나면 이제 종강이에요. 일단 진도는 다 나갔어요. 요까지 하면은. 자, 요렇게 종강을 하고 나면은 이제 14주차랑 15주차가 남는데 15주차는 이제 기말고사고 14주차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Q&A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학기 동안 1에서 13주차까지 진행을 하는 동안 좀 어려움을 겪을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리뷰를 하는 시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제 쭉 진행된 내용에 대한 총괄을 14주째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이후에 이제 기말고사를 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획이 진행된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고, 그리고 이제 그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? 이제 평가 진행돼야겠죠? 평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뭐 중간 기말 이런 식으로 나눠져 가지고 중간 기말 점수 합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비대면 강의 기간이 되다 보니까 원래 제가 생각했던 평가 계획하고도 좀 꼬였어요. 솔직히 말하면. 그래서 출석, 그 첫 주차 과제, 그리고 기말 이렇게 점수가 나뉠 것 같고 출석 20점에 기말 과제 10점, 기말 70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갈리게 될 겁니다. 출석 같은 경우는 이제 지각 두 번이 이제 결석 한 번이 될 거고 아예 댓글 없으면 결석이에요. 그래서 지각 두 번은 이제 어떻게 산정하느냐. 제가 공지사항에 항상 달았어요. 금요일 23시 59분까지 이제 댓글을 안 달면은 무조건 그 이후에 되면 무조건 지각 처리를 할 거고 그리고 그 지각 처리가 두 번 이상 되면은 이제 결석 한 번이 되게 됩니다. 근데 결석 한 번까지는 제가 그 제 정책상 그 감점을 안 할 거예요. 근데 결석이 두 번부터는 이제 계속 한 번 할 때마다 마이너스 2점씩 감점된다는 거 참고 부탁드릴게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석을 두 번 했다. 그러면 2점이 깎여서 18점이 되는 거고 결석이 세 번 했다. 그러면 16점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란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주차에 과제를 낸 학생들하고 안 낸 학생들이 있는데 그 과제를 냈을 경우 이제 10점씩 그대로 들어가고 안 냈을 경우 빵점 처리된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기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10 문제를 내게 되면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제가 점수를 매길 건데 그 100점 만점 기준에서 그 기말 70점 기준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시험 점수 네, 환산 시험 점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총합 100점에 이제 몇 점이냐에 따라서 평점이 갈릴 건데 일단 이 과목은 그 국제 강의예요. 그러니까 국제 외국어 강의예요. 그래서 절대평가입니다. 네, 절대평가라서 그 A50, B50 기준으로 제가 성적을 드릴 거예요. 자, 그래서 요거는 두 개는 픽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여기서 플러스를 드리는 거는 약간
그 기준이 되게 신중하거든요.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제 A 플러스 받은 모 학생이 이제 70점을 받았는데 A 받은 학생이 50점, 그래서 20점 차이가 났다.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제가 플러스 이 정도 갭에서 제가 플러스를 드리긴 상당히 좀 애매해요. 그래서 그 갭이 나눠지는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플러스랑 제로를 이제 결정을 할 거고요. 네. 그렇게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게 촘촘히 붙으면 붙을수록 플러스 비율이 되게 높아지겠죠. 네, 네, 그런 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갈리는 거니까 뭐 전범위가 사실 이번 학기가 모든 전공 과목들이 전범위를 진행하니까 좀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래서 요걸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제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주 그 치밀화 공정과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치밀화 공정과 기말 시험에 대한 안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치밀화 공정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얘를 마지막 처리죠. 이제 후처리 뭐 표면을 조금 더 깔끔하게 밀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그 안에다가 무슨 각인 같은 거 새길 수도 있잖아요. 제품에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